혹시 지금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좁은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2026년 5월 10일 단 하루 만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 1,500개가 지도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부활입니다. 오랜 유예 기간이 끝나고 2026년 5월 10일부터 이 무서운 세금 제도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규제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시장 상황이 달라진 지금 이 낡은 칼은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명약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시장을 마비시키는 독이 될까요? 대체 양도세 중과의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10억을 벌어도 8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중과가 유예되었던 기간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이전에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공제 혜택은 전무합니다. 시장 반응 역시 거래 정상화 시도에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으로 급변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집을 팔지 말라는 시그널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투기 억제였지만 결과는 공급 차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여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죠. 매물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이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기보다는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선택이 늘어나면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과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매물 실종 사태의 범인이 양도세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 깊은 것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2026년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예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를 어렵게 하는 실거주 의무 강화, 그리고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는 전세 월세화 현상, 대출 문턱을 높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까지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시장을 덮친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다주택자들은 굳이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까지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선택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아니면 물려줄 것인가.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약 55%는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 후 보유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30%는 높은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금을 감수하고 매도하겠다는 응답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장에 풀릴 매물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거래는 더욱 줄어들고 시장은 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의 우량 자산에 대한 수요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그 가치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외곽 지역이나 투자 가치가 낮은 주택들은 거래 부진 속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물이 줄어든 시장에서 조급하게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끌은 그물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본인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계산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꾸준히 청약시장을 노리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는 결국 새롭게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와 그로 인한 매물 실종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 하나의 정책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는 것, 세금, 공급, 금리,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